먼저 내민 손보다 더 반가운 가슴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별보다 고운 발걸음이 사람의 문 앞에서 사랑을 녹화한다. 안녕하세요. 이삭빛 TV 방송의 산골 시인 이삭빛입니다. 이삭빛 TV 독서대 학장을 맡고 있는 저도 전라북도 교총에서 퇴직 시까지 활동을 했던 시활동가 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의 중심이자 선생님들에게 큰 버팀목이 되고 있는 전북 교총 3층에 있는 회의실에 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와보니까 제가 현직에 있었을 때 이곳에서 선생님들과 만나고 서로 정책을 투의했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이기종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전북교총 회장을 맡고 있는 이기종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한국 교총이 한때는 정권에 같이 더불어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했는데, 제가 장수고 교장을 할 때 한국 교총 중앙대의원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공개 발언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총이 돼야 한다, 이런 말을 가라앉히는데, 그 이후로 지금은 모든 교육 현안에 대해서 문자로 다 서로 공감도 하고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전북교총을 제가 알기는 한국교총을 넘어서서 전라북도에 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단 소개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는 우리 젊은 교사입니다. 교총에도 오해하는 분들이 교장교관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 교사들이 더욱 활동하는 공간이죠. 본인이 한번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교총에서 정책연구위원장 맡고 있고요. 현장의 젊은 목소리 그리고 선생님들의 외침들 빠뜨리지 않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오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준영 위원장님. 다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비전이 없다고 하죠. 미래가 없다고. 네, 이제 맞습니다. 미래가 없다. 네. 저는 선생님들이 무너진 사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그 인터넷에 좀 돌고 있는 존경이라는 의미를 갖는 하나의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경, 과연 선생님들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자녀를 두는 학부모님들은 선생님을 존경합니까? 자, 하나 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교권과 학생 인권과 수업권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고, 또 전북교총이 추구하고 있는 색다른 한국 교총을 넘어서는 프로그램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이 뭐라고 돼 있어요? 존경을 가르치다. 가르치다. 또 한번 읽어주겠어요? 존경을 가르치다. 어느 초등학생 소녀가 학교에 가자마자 담임 선생님에게 길에서 주워온 야생아리를 내밀며 이 꽃 이름이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야생화를 학생이 길에서 주워가지고 학교를 뛰어갔겠죠. 그리고 이 꽃 이름이 무엇인지를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꽃을 한참 보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미안해서 어떡하지? 선생님도 잘 모르겠는데 내일 알아보고 알려줄게. 미안해서 어떡하지? 선생님도 다 맞는 건 아니니까요. 네. 선생님의 말에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은 세상에 모르는 게 없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녀는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빠 역할 우리 위원장, 우리 회장님 한번 해주시죠. 아빠, 이선 딸이네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아빠, 오늘 학교 가는 길에 주운 꽃인데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우리 학교 담임 선생님도 모른다고 해서 놀랐어요. 네,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런데 소녀는 오늘 2번이나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아빠도 그 꽃 이름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녀의 아빠는 식물학을 전공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빠의 전공인데 아빠도 모른다니. 자, 그 다음 말이요. 다음날 학교에 간 소녀를 담임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질문한 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소녀는 아빠도 모르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알려준 선생님이 역시 대단하다고 감탄했습니다. 이 원장님. 그런데 사실은 어젯밤 소녀의 아빠가 선생님에게 전화하여 그 꽃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그곳이 무엇인지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딸이 어린 마음에 선생님께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빠는 그 꽃이 무엇인지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딸이 어린 마음에 선생님께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네, 회장님.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은 100년의 약속입니다. 100년의 미래를 위해 100년의 시간을 준비하는 길고 긴 과정이 바로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이 잘 연계되고 조화를 이루어 가정에서는 스승을 존경하도록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치면 이상적인 인성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이 에피소드를 이렇게 읽은 이유는 어쩌면 지금은 뭐 야성화가 있으면 아이들은 뭐 렌즈를 통해서 금방 알아볼 수도 있겠죠.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아까 우리 회장님 읽어줬지만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은 100년의 약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런 학부모가 있다면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지금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된 이래로 학생들이 교실에 학생 수가 줄고 20명 남기지만 정말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20명을 가르칠 무기가 없고 가르칠 어떻게 보냐면 아동학대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사면초가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오준영 위원장님 시골이니까 좀 덜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시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지금 많이 힘들어하죠. 네, 저희 서희초 사건 이후에 추모회를 남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거기에 선생님들께 혹시라도 국경침해를 당한 사례가 있으면 남겨달라라고 사이트를 하나 열어드렸는데요. 뭐 이틀 만에 70여 분 선생님께서 크고 작은 교권 침해 사례들을 적어주셨는데 그냥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뭐 특별한 상황이라든지 운이 없어서 혹은 뭐 나의 잘못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지나가셨던 게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고 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 된 것 같아서 마음 아팠습니다. 네, 아마 정책의 위원장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또 방법도 많이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시인님도 충격이죠? 제가 아까 오면서 방송을 들었더니 네.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님께서 인터뷰한 걸 들었는데 작년에 한 400건이었다면 올해는 800건으로 2배 이상의 교권 침해 사례가 늘었다는 말을 제가 그 방송에 들었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전북교총을 책임지고 있는 회장님한테 큰 마음도 아프고 또 어떤 사명감도 느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북교총은 어떻게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지금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이 학교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찍이 우리 교총에서는 우리 교총 그 회원들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형사 소송비로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우리 교총에 이렇게 회원으로 가입하는 그런 회원 수가 지금 많아졌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렇게 그 형사 소송비를 지원한다 그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 공동체인 우리 학생과 학부모 또 선생님들이 한 마음으로 이 교육을 위해 서로 힘을 합칠 때에 이러한 좋은 학교 문화가 생긴다. 학교 문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교육 현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게 일단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출동해서 선생님들이 형사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이와 유사한 사례를 이미 교총에서는 많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네, 선생님들한테는 아주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원스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저희가 선생님들에게 변호사를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상담을 일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 일이 잘못돼서 만약에 형사건으로 이렇게 진행된다 그러면 바로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해서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그 전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그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밀 때에도 변호사를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또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하는 그곳에까지 가서 위로하고 그 결과를 우리는 함께합니다. 예. 동행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절대 낙심하지 않도록 서로 정보 실질적인 지원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최대 한 사건당 500만 원 해서 3회 이렇게 지원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이 행복해야지 진정한 학생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네. 우리 정책위원장님도 볼 때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권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좀 소개할 만한 다른 또 정책이 있습니까? 글쎄요. 일단 저희 교총에서 법률적으로 소송비라든지 변호사 동행 비용 경찰서에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일이 생긴 다음에 사후 약방문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예방 차원에서 저희 교원단체가 더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3가지 정도로 꼽자면 악성 민원이고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고요. 그리고 학교폭력법입니다. 학교폭력법. 네, 그래서 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이제 이렇게 수립이 되고 이제 세워지게 되면요, 열리게 되면 처음에는 아이들 싸움이었던 게 나중에는 보호자들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원이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죠. 그 등살에 몰리면서 굉장히 또 고생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 교원단체에서 해야 될 것은 이런 무분별한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그리고 학교폭력 이런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생님들이 그래도 든든하게 제도적으로 나를 보호해주는 기관이 있고 내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매뉴얼로 정해져 있다. 그럼 나는 이제 애들을 가르쳐도 된다. 이런 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시스템상으로 도와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도 이 한국교총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한 우리 교장선생도 뵌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회고할 때 아무도 찾지 않았을 때 우리 회장님 비롯한 교총 식구들이 자기 든든한 버팀목이 있단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의 고맘을 모르듯이 어떨 때는 한국교총이 뭐 할까 하는 생각도 갔는데 실제로 어떤 어려움에 아까 악성민원이라든가 또는 아동학대법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교육이 학교교육과 연계가 될 때 식물학자인 아버지가 그 꽃이름을 알았죠. 하지만 모른다고 하고 선생님을 통해 가르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도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결국 잘되기 위해서 모든 학교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거꾸로 아버지가 이 담임선생님은 그것도 모른대? 아빠가 알려줬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 아이는 학교교육에서 뭘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딸에게 아빠도 잘 모르겠는데 하고 그 선생님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는 이 고전적인 이야기가 더욱더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 한번 교총이 나온 자료인데요. 한번 여기 한번 읽어줘 보세요.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꿈의 날개를 답니다. 선생님의 밝은 미소에 우주를 만납니다. 선생님의 밝은 미소. 선생님들이 밝은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교총은 동행하는 그런 단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요. 이삭비 씨님의 이번에 시집을 한번 볼까요? 네. 자, 이 시집은 손 시집입니다. 아무나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시집이에요. 제가 이 시집을 기획을 할 때 가장 컸던 첫 번째 이유는, 자, 우리가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헬스를 하잖아요. 운동도 하는데 마음을 건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아름다운 시와 또 이 시를 읽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시집을 우리 이삭비 잠깐 시집 소개해 주겠어요? 이삭비의 시와 네, 글씨는 서울지 명희님이 글씨 디자이너인 서울지 명희님이 한 거고요. 또 그림, 이 표지 그림은 요즘 기저귀 형제의 기적에 나오는 그 작품 협찬하신 분이세요. 김영아 하배님이라고, 네, 거장이시고요. 또 3대가 예술가 집안이어서 굉장히 인성이 좋은 집안입니다. 그분이 또 이렇게 협찬 그림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내 속지는 속지 그림들은 네, 군산대학교 미술학과 김정숙 교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별 같은 그림들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네, 또한 여기에는 1910년 8월 29일 나라를 뺏겼을 때 조선의 마지막 선비로서 죽음으로 한거했던 매천 선생님의 시도 4편 소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느 페이지를 펴도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회장님께서 우리 교총 회원들에게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이 시집을 100권을 구입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념차 저희가 현장에 오게 됐습니다. 한번 19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네, 19페이지. 이삭비 씨님의 시라는 시입니다. 이삭비 씨님 한번 읽어줄까요? 시. 내 모습이 먹구름이라고 난 포기하지 않아. 버거움은 가장 힘들 때 신이 주는 선.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니야. 다시 한번 해주세요. 내 모습이 먹구름이라고 난 포기하지 않아. 버거움은 가장 힘들 때 신이 주는 선물.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니야. 이 대목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시인님, 시인님하고요. 나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지. 어둠이 어둠을 불살라 빛을 만들어내는 꽃에게 향기를, 고독한 이에게 푸르름을, 음악 같은 빗방울을 물고서 내게 달려가는 거야. 다시 합니다. 회장님, 나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지. 어둠을 불살라 빛을 만들어내는 꽃에게 향기를, 고독한 이에게는 푸르름, 음악 같은 빗방울을 물고서 내게 달려가는 거야. 저 들판에 흐르는 강물 소리로, 나귀들이 작은 날갯짓으로, 때론 대적을 무찌르는 장문처럼 바다 같은 의젓함으로 내게 다가가는 것. 저 들판에 흐르는 강물 소리로, 나비들의 작은 날갯짓으로, 때론 대적을 무찌르는 장군처럼 바다 같은 의젓함으로 내게 다가간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은 가슴 뛰는 일이야.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은 가슴 뛰는 일이야.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은 가슴 뛰는 일이야. 아픔이 쌓여 지탱할 수 없을 때, 사랑마저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신이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시간. 시작이라는 걸 잊지 마. 이 시는 최근 좀 더
낙담하고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에게 주는 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시가 있으면 또 가슴으로 여는 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 읽어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22페이지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특별히 쓴 글이니까 한번 이 시도 한번 볼게요. 네. 네, 양금선 선생님이라고 네,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신데요. 이분께서 시평을 쓰셨습니다. 이 시를 마음으로 느끼다 보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잎 빠진 독에 사랑을 부어라. 보이지 않는 희망은 콩나물처럼 자란다라는 이삭빛 시인의 어록이 생각이 난다. 우리는 보통 밑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그 밑을 막고 물을 붓든지 아니면 물을 붓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붓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시인은 모든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질 줄 아는 마음으로 자연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며 이 시를 통해 희망을 선사하고 있다. 이 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한 진솔한 고민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 자연 속에서 느끼는 아름다움과 위안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필자는 특수교사로서 학생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가치와 의미를 되찾고 내면의 세계를 강화하여 희망과 이안을 찾는 시로 이 시를 적극 추천하고 싶다. 다시 한번 이 시인의 원어를 빌려 씨앗 한 톨이 싹으로 돋아가기 위해 껍질을 벗는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어둠을 뚫고 나오듯 인생에서 오는 큰 고통이 느껴질 때 다른 내면을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그 고통은 오히려 희망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이 되는 시라고 생각한다. 양금선 선생님이 쓴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는 어느 페이지를 보더라도 다 따뜻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처럼 마음을 따뜻하게 선생님들에게 이 책을 주고 싶어서 회장님께서 우선 교총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앞에 반드시 지금 이삭빛님 이름 쓴 것처럼 회장님이 이름을 써서 줘야 돼요. 또 오지정 회장님이 선사할 때는 왜 그러냐면 네, 맞습니다. 네.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주는 것보다 회장님이 그 지역위원장님 주고 또 지역위원장님이 또 주고 해서 사랑의 릴레이로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북교총 우리 시인님 아까 어려운 교권 치맥할 때 움직여오는 교총 모습 봤죠? 네. 너무 정말 이렇게 뒤에서 백조가 우아하기 위해서는 발을 막 둥둥둥 그런 모습들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이래서 교권의 중요성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희생과 그 마음가짐이 있었을까, 열정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막 느껴져서요. 저도 지금 막 마음이 뜨겁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뭐 복지도 많고 하는데요. 그것보다도 다른 교총보다 교총 자체도 많이 변화됐지만 전북교총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의도적으로 뭐 장학금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교총의 사업은 정말 1년 365일 동안 계속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17개 시도 교총 중에서 특별히 우리 전북교총에는 전북교총 장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한 2천만 원 넘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삼내에 있는 모 초등학교 학생의 집이 불이 타서 집과 그 다음에 일터가 다 전소되었을 때 저희가 그 소식을 접하고 그 학생의 집에 생활 장학금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학금을 모아서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이군요. 네, 중에 학생도 지급하고요. 네. 또 우리 회원들에게도 회원의 자녀인 대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학생이라든가 혹은 회원들 중에서 자녀들이 또 좋은 소식이 있거나 하면은 결국은 희망 장학금이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이 취임한 이래
현재 2천만 원이 지급이 됐다는 말씀 아니셨어요?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또 특징이 있다면 또 어떤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힐링 주말 농장을 한번 계획해서 운영하게 됐는데 텃밭 가꾸기. 텃밭 가꾸기인데 주말 농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폭발적인 인기가 있어서 거의 하루 만에 접수가 완료됐고 처음에 계획했던 그 숫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주말 농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말 농장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과 또한 이 신체가 힐링이 되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인기가 아주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전주 근교에 살고 있는데 정말 텃밭이 주는 효과는 제가 처음에 그 고구마를 심을 때 고구마를 어떻게 심는가 몰랐어요. 근데 고구마 순을 심더라고요. 근데 고구마 순에서 뿌리가 나오고 거기에 고구마가 열린 걸 보고 야 그냥 내 스스로가 아주 행복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텃밭 가꾸기가 선생님들이 힘들 때 힐링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군요. 물론 회원들도 기쁨으로 행복으로 이렇게 참여하지만 가족이 같이 와서 그 아이들이 처음에 심을 때에는 줄기를 심었는데 나중에 수확할 때 그 열매는 땅속에 보물 같은 큰 고구마들이 발견을 할 때 아이들이 그 줄기를 들으면서 와 하고 큰 소리 칠 때 그 가족의 행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전라북도 교청은 젊은 교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정책위 위원장님 보니까 아까도 그 세 가지를 분류해가지고 현장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다 실제적으로 교총이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더욱더 더 가까이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보는 독자층이 주로 다 학부모층이 많을 텐데 전북교총도 소개하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아직 교총에 가입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할 수 있도록 교총 자랑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사실 암보험을 암에 걸리고 싶어서 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보험 가입을 하시는데 사실 교원단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권 침해 사안이 일어날까봐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이제 너무 가깝게 왔기 때문에 든든한 보험을 장만하신다 생각하고 회원을 가입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하나 더 더하자면 저희가 제도적으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법령 개선이라든지 제도 개선을 위해서 목소리를 많이 냅니다. 이 목소리의 힘을 타당성 있게 받쳐주는 것은 회원 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교원단체 가입률이 50% 내외, 그러니까 아직 가입을 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조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 지금 힘을 실어주셔야 될 때인 것 같고요. 전 나라가 이 교권 회복을 위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가정과의 연계 교육도 필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회원 수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비례하니까 꼭 가입해 주시고 또 든든한 보험도 하나 장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비유, 쉬운 비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저도 암보험이 있습니다만은 암보험은 암에 걸리게 하는 게 아니라 암을 예방도 하는 정신적인 위안도 되고 두 번째는 혹시 그런 위험이 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총은 이게 저는 우리 과거에 한 번쯤은 다 우리 회장님도 발행하는 세교육이라는 책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한국 교총도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의미에서 이름도 한번 개명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을 공모해가지고 한국 교총이 가로서 교총하면 되니까 좀 더 친근하고 그런 걸로 바꿔서 획기적으로 선생님이 도전하는 교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이삭비 TV 방송에서 오게 된 동기는 회장님의 아주 기발한 재치로 마음의 근육을, 마음의 사랑을 나누는 운동으로서 행사 끝난 다음에 저희가 조금 받는 선물보다는 이 시집 한 권이 또 회장님의 직접 또는 위원장님이 위원들 모였을 때 써서 줬을 때 향기가 더 오래 갈 거라고 해서 저희가 왔는데 전북교청에 있어서 정말 선생님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삭비 씨님의 아들도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그 아이를 결국 용서를 했는데 용서한 다음에 아들에게 준 시가 있습니다. 그 시로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그 시 제목이 뭐죠? 영광입니다. 아들을 위한 서시입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아들을 위한 서시란 말은 저희가 몇 페이지 나와 있습니까? 5페이지 앞에 나와 있어요. 네, 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는 졸업을 할 때 아이들에게 이 시를 다 인쇄해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학부모와 같이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졸업사보다 희망을 줬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시란 말을 붙인 이유는 시집에서 가장 앞에 나오고 또 시인님의 어떤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들만 둘 두고 있는데 저희는 따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들을 위한 서시 이삭비. 아들아 따라 삶을 꽃처럼 살아라. 바람의 친구도 되어주고 봄의 싹으로도 돋아나 흙가도 하나 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되 가장 자유롭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되 가장 자유롭게 자라라. 영원히 맑아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네. 오직 사랑으로 뛰어나서 하늘보다 푸르고 태양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라. 네, 회장님 거기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영원히 말아. 영원히 맑아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되 오직 사랑으로 뛰어나서 하늘보다 푸르고 태양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라. 이는 내 희망이 길을 안내해 줄 것이다. 수십 번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았던 첫 마음으로 일어서라. 이는 내 희망이 길을 안내해 줄 것이다. 수십 번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았던 첫 마음으로 일어서라. 네. 수십 번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았던 첫 마음으로 일어서라. 제자들이 들으신 이야기 아니겠어요? 따라 아들아 세상은 내 마음이 지배할 것이다. 발밑에서 쏟아나는 간절한 사랑으로 네, 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유롭고 열정과 간절한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시인의 외침은 특히 저는 아이들한테 이 말만 해요. 내 희망이 길을 안내해 줄 것이다. 수십 번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았던 첫 마음으로 일어서라. 선생님들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삭비 TV 방송은 전북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과 동행자가 되고 있는 전북교총 현장을 찾아서 회장님과 오준영 정책위원장님을 모시고 교권과 선생님들이 희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신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꿈을 밀고 나가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희망이며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라고 도스토옙스키가 말했는데요. 참 교육이란 학생 인권만이 존재할 때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참 교육이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 중심 미래 교육을 응원드립니다. 예, 우리 회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교육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수업은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업과 교육이 잘 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고 또 아름다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힘들지만 이 기간을 잘 넘기면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이 빛으로 교육을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육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말씀. 네. 학교라는 곳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민주 시민으로 잘 성장케 교육하는 장소이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학생들은 책임과 또 권리를 함께 배워 나가야 합니다. 또 그 학생들이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선생님의 지도력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겠죠. 그래서 우리 시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학생들을 바르게 키워나가는 학교가 되길 저도 기원합니다. 네,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교총이라 해가지고 4가지 이야기가 있네요. 교권을 지키는 든든한 덫 교총, 연구하는 선생님의 동반자 교총, 힐링이 있는 복지, 맛집, 복지가 있는 교총,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위한 교총. 그래서 우리 지금 아직 교원단체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은 어느 단체가 되든 가입하셔서 서로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선생님들에게 따뜻한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이삭빛 시집을 기증한 우리 회장님과 오준영 위원장님 모시고 이삭빛 디박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